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3월 2일에 매수했던 꿈비입니다. 매수한 당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8% 달성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 흐름이 정말 좋고 네, 이렇게 큰 수익률 나왔습니다. 네. 최근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섹터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48% 달성한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경영권 이슈 외에도 엔터주의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방송 때 지금도 이런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당일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25%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을 조금을 줄이고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짧게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은 물량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짧게 이렇게 수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적은 물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능이죠. 이 놀라운 토요일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엔터 외에도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비중이 낮은 부분에서 다시 눌린 이후에 이 저가까지 내려가게 된다. 4만 원 가격대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매수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CNC 고점 나왔기에 적은 물량 비중으로 대응 가능하다 말해주셨고요. 미디어 부분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해주셨습니다. 조정 후에 이 4만 원이 아니고 4천 원 이하까지 내려가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4천 원 이하 정도까지 오면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 대형주 우상향 흐름이 보이고 있고 좀 리오프닝 전망이 앞으로 좋은 만큼 목표가로 37,000원 그때 제시해 드렸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코리아나나 이런 아모레 같은 대형 화장품주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화장품들의 약진에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있고 그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중형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은 앞으로의 수급이 더욱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측면, 그렇게 된다면 우상향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 외에도 소형주들까지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화장품주 관련주들을 대형주, 중소형주까지 함께 살펴볼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중국 양회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대형주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더 우상향까지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2일에 매수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으로 4,525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지금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상승 이후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이 위치에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뭐 스펙주들이라든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투사들은 언제라도 추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의 흐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좀 없지만 상승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재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지막 AS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8일에 매수했던 로보티즈입니다. 추천 당일 내는 장대 양봉 이후에 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좀 횡보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로보티즈 오늘 장중에는 12% 상승하기도 했네요. 로봇주 제가 이번 종목 조금 무리는 했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로봇 관련한 업종들 1월달, 2월달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이 모멘텀이 없었다. 그리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우려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로봇 시장 성장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자금이 좀 쏠려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에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려감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로봇과 같은 정책과 엮여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로봇에 대해서 규제를 타파하겠다, 이런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법 개정안이 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법 개정안이 좀 진행 중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뭐 혹시 배달 음식 여러분들 많이 시켜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로봇도 배달 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미래형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와 같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팽배해 있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그 모멘텀,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 5% 잡아드리고 짧게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력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음봉으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일,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전강 후약을 보여주는 패턴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과 다르게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많이 분출했다. 1월달, 2월달, 그리고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셀바스 AI 뭐 관련해서 로보 굉장히 많은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10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로보티즈는 일단은 따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는 3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주말간에 양해가 있죠. 중국 양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로봇 관련주 뭐 챗 GPT 관련한 키워드들은 이미 좀 시세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좀 목표 수익률 짧게 잡으면서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로봇주 정책상 통과되는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많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좀 상승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주셨고요. 3월에 대해서는 로봇 AI에서 벗어나 좀 다음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리오프닝 같은 다른 테마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세비캠입니다. 목표가 13만 원으로 지난 방송 때 상향해 주셨는데요. 어제 14만 5,300원 또 돌파가 나왔고요. 좀 가격 메리트 있고 산업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미 도달했는데 네.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최근에 오늘장만 보더라도요.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네. 좀 보여줬었고요. 세비캠도 이와 같이 좀 팔로잉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비캠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리튬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리튬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 안에서 리튬이나 니켈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는 이런 관련 기업입니다. 이 이슈가 뭐냐면은요.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자산을 원자재를 쓰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해 있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또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배터리 셀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활을 걸고 니켈이나 리튬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아마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호주와 공급 계약을 이미 또 체결을 또 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지금 니켈 장기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이외에 이제 북미나 호주와 같은 국가에 이미 이제 니켈이나 리튬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 안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업종들 우리가 이제 쥐어 짜내야겠죠. 리튬이나 니켈을 지금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쥐어 짜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폐배터리 시장은 점차 국내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경우에 지금 히토류 안에 또 리튬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거의 80~90%를 소재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배터리 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비캠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공개를 해드렸었던 코스모학과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실적 면에서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세비캠은 제가 기존의 목표가를 13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한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기술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목표가는 14만 원대 한 번 더 상향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캠 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가 올라갈 수 없다 말해주셨고요. 다음 주 중에 2차 전지 상승세가 나온다면 이런 분위기에 의한 기술적 상승으로 목표가 다시 한번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 월요일에 30만 원으로 역시나 목표가 상향해 주셨는데 어제 또 신고가 30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고가 수익률의 100%를 넘어간 종목인데요. 네, 에코프로도 그럼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에코프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공매도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공매도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2월 6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공매도 잔고 금액이 확 줄었거든요. 한 50% 이상 줄었던 상황인데요. 그 기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딱 요때 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지 말고 그대로 매수하자. 네. 2차 전지 안에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하자면 네. 공매도가 이악 물고 정말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다시 한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엔 그렇게 되면은 주식도 갚아야 되는데 주식을 갚으려면은 또 주식을 또 사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또 사게 되면은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공매도들이 억지로 손해 보면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주식을 갚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덧붙여서 신규 매수 세력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신규 매수. 에코프로가 정말 기업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매수 자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매도는 또 다시 한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와 같이 공매도에 대한 힌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그 힌트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또 아울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2차전지 쪽 섹터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또다시 IPO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한 가족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IPO를 진행한다는 모멘텀이 에코프로의 상승을 또다시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공매도 세력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을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따로 이제는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기존의 목표가였던 30만 원대를 네. 다시 한번 유지를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 공매도 세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하방 베팅으로 다만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의 유입과 또 신규 매수 자금의 유입이라는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대응하려면 좀 전반적,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시면서 오늘의 에코프로 상승 이유로는 이 자회사 IPO 이슈로 주가 강세를 보였고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 기대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코스모 화학입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주가 다 2차 전지인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방송 때 장기 보유 관점으로 계속해서 좋다고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네, 수익을 극대화해 보자.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모학도 사실 근데 코스모학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차 전지가 기인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모학도 조금 더 레벨업이 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존의 목표가를 훌쩍 넘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이제 세비캠도 있고요. 뭐 성일하이텍, 코스모학도 있는데요. 코스모학이 아마 그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해드릴 때가 딱 요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시를 해드릴 때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29%의 급등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8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략을 원하신다면은 노란톡방 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AS 진행해 봤습니다. 이창현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